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세 번째 시간으로 조세의 징수 그리고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세의 징수 부분에서 부과하고 징수의 그 말뜻,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과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납세 의무자에게 이미 성립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과입니다. 부담하게 하는 것, 아무개에게 어떤 세목으로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세무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부과이고, 징수라는 것은 관세청이 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세나 지방세 등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부분은 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그 징수 방법이 있어요. 화면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징수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징수 방법이 있고 특별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이제 신고 납세라고 하는데요. 신고 납세, 예,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고 납세, 신고 납부. 자, 암기 취득량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예, 우리가 배우는 5개의 법 중에서 지금 3개가 이 신고 납부 방법이에요. 예, 제가 또 저기 굵은 글씨로 썼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 소득세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세가 이루어집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고 납부에 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신고 납부하는 거로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런 것들 다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죠. 그 밖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전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이런 것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 낼 때, 부가해서 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안 내서, 이런 것들에 가산세가 붙으면 얘네들도 같이 가산세가 이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가산세가 붙는 세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주민세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 주민세 재산분 있잖아요. 주민세 재산분. 재산분이 이제 신고 납부하는 부분인데, 주민세 재산분이 요 사업소분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다 해요. 제가 이거 굵은 글씨로는 안 썼어요. 이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어쨌든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이 다시 말해서 용어 바뀌어서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보통징수 방법은 정부 부가과세 이런 말이 나와도 역시 보통징수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신고납부와 대비되는 뜻이겠죠. 보통징수라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집에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5개의 법 중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자, 뜻을 읽어보자면 과세권자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스스로 결정하는 게, 예, 스스로 신고하고 결정해서 신고하는 게 신고납부 방법이고, 여기서 보통징수는 세금 공무원이 세액을 계산 결정합니다. 이래서 납세 고지서를 이제 집집마다 발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세를 그 방법을 통해서 조세를 징수할 때 보통징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 근데 이 가산금은 지방세에만 붙습니다. 지방세에만 가산금이 붙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또 2022년 2월 3일자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월 2일까지만 가산금이 있고,
2월 3일자로 이거 폐지가 됩니다. 이거 영상 후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험 보는 동안에는 여전히 가산금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가산금은 지방세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징수에 들어가는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재종이라고 지금 썼으니까 재종,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배우는 그 두 개는 보통징수 방법이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제는 똑같이 이제 부가세로다가 같이 보통 저기 되는 거고, 주민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세의 균등분 있잖아요. 주민세의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용어가 2021년 1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사실은 신고납부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신고의 액션이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법정신고기한에서 배웠는데요. 법정신고기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있어서 신고라는 이 국민의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죠. 예, 이거는 6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이었는데 어쨌든 그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금 그게 법정신고기한인데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납부에 해당하진 않아요. 이것도 역시 보통징수에 해당해요. 이거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 외울 때 참 힘들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구분은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거는 신고의 액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고의 액션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징수 방법 중에 특별징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 원천징수라든지, 그리고 또 특별징수라고도 있는데요. 이거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가 다른 거이죠. 원천징수는 뭐 특히 더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사원들, 그쵸, 회사원들,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부 떼어가지고서 사업자가 내죠, 사업자가. 그래서 그런 게 특별징수인데, 징수 방법 중에는 이 특별징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시험 범위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봐지고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보통징수하는 세금들, 이런 거만 알아두시고,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로 낸다. 보통징수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국세는 안 붙는다. 지방세에만 붙는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납부는 취득량, 보통징수는 재종, 이렇게요. 화면 좀 올려보겠습니다. 가산세 보겠습니다. 가산세에 의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가산금은 가산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따로예요. 가산금은 어떤 이자의 개념이라고 옛날에 우리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나고요. 그러니까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내야 될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산세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붙인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무는 이제 신고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취득세에도 신고가 있고 양도소득세에도 신고가 있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도 신고가 있었죠. 그 신고를 성실히 이행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확보하는 거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법, 그냥 그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예, 이제 보통 이 감면이 바로 이 신고하는 세액에 많이 붙잖아요. 그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감면을 받더라도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산세는 제도로 붙여서 예,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기도 하고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가산세 적용 세목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그냥 신고라고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징수 방법에서 보통징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다 저는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키워드로 잡아서 외웠습니다. 가산세 적용하는 세목, 신고하는 것들은 다 이게 들어가는다고 이제 일단 보시고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등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주셔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역시 신고하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신고하는 거고,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납세자 선택하는, 네,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가산세 적용 세목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무신고 가산세에는 적용받지 않아요. 그거는 이중과세라고 해서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좀 또 복잡하죠. 어쨌든 가산세 적용 세목에는 여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선택시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을 안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그와 다른 것들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거나 금액을 작게 신고했거나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랑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일단 무신고 가산세만 보자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만약에 부정으로 무신고를 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40%를 과세를 합니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 이렇게 되고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것들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예, 이것을 만약에 무신고 가산세를 하면은 이중과세가 된다고 해요. 이것도 작년에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화면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고는 아닌데 과소로 신고를 했어요. 역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과소로 신고했으면 작게 신고했으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만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10%. 알아두시고 부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했다면 다음 각 호를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합산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 예, 이것을 다 합쳐서 예,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고 불성실이 아니라 납부 불성실입니다.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예, 적게 납부했거나 그런 거예요. 적게 납부, 과소납부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고 이건 요 말은 지방세에만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에만 붙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다음 화면으로 보겠지만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지금 용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은 똑같은데 결국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를 말합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방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2022년에 2월 3일부터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거 없어져요. 이 말이 없어지고 똑같이 지방세도 똑같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지금 납부 블로그 포스팅도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번 빠졌네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2022년 2월 3일부터 용어가 바뀔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시험 보는 2021년 가을 시험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직은 있습니다. 자, 지방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보자면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과소 납부죠. 이렇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미납세액이나 과소 납부분세액,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냈으면 그 세액이 될 것이고 그것의 일수, 얼마나 밀렸는지 연체 일수 그리고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10만 분의 25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분의 25고 그거를 날짜만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체 일수라는 것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이나 부과 결정일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날짜를 세어 가지고 그 날짜에다가 10만 분의 25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세액의 75%를 한도로 한다. 넘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야 되는 세금 있잖아요. 미납이든지 그 부족한 부분 그것의 75%를 한도로 해서 최고 75%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75%. 국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화면 바꿔서 보겠습니다. 국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이것은 지방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그 성격이랑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틀려요. 이게 지금 요거 2번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국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국세의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1번은 위에 거랑 똑같았어요. 조금 전에 그거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미납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세액에다가 연체 일수에다가 10만 분의 25를 곱한다. 이거는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3%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돼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세액의 3%를 더하면 됩니다. 이는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완납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의 감면이 조금 화면이 잘렸는데 일단 조금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의 감면, 천재지변 등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이 있어요.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제 감면해주고 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역시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가산세의 감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어떤 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가산세 감면이 있고요. 이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화면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그러니까 신고는 했어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아니고요.
여기 밑에가 무신고 가산세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과소신고 가산세를 말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 이쪽은 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되고요.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결정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그래서 가산세를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90%나 감면해 주고요.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은 20, 2년 이내 10. 계속 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걸 이렇게나 이제 가지고 가서 결국은 또 뭐예요? 신고를 어쨌든 수정 신고를 해라 이거죠. 신고를 독려하는 의미로 가산세를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고 과소신고일 때 그렇고 만약에 기한 후 신고 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제출하지 아니한 자 무신고죠.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뭐 신고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세금을 안 걷진 않잖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다 이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그러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결국 했으면 가산세 감면해 주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3스텝으로 6개월까지밖에 없어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이렇게 됩니다. 예, 과소신고 가산세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0, 75, 50, 30, 20, 10 이렇게 가산세 감면해주고 무신고 가산세는 1월, 3월, 6월이 되고요. 50, 30, 20 이렇게 가산세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보겠습니다. 가산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이다. 2022년 2월 3일에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 가산금은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같은 방식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방세도 역시 납부지연 가산세란 이름이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산금이란 말은 이제 없어진다. 내년 2월 3일부터는 없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어요.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여기 이제 중가산금까지 일단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 일반 가산금에다가 더하여 징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다달이 계속 붙는다는 뜻입니다. 다달이. 그리고 중가산금에 적용 한도가 있는데요. 국가 및 지자체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 금액이 크지 않을 때인가 봐요. 30만원 미만일 때도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법정 신고 기한이 있을 거고요. 법정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런 거 있죠. 법정 신고 기한이 있어서 이 안으로 신고하고 납부가 전부 끝나야 되겠죠. 그랬는데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그쵸?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금액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였습니다.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가 붙어서 결국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제 보통징수 방법으로 날라옵니다. 뭐 여기서 다시 그 납부기한이 생깁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납부기한이 생겨요. 이때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납부기한. 근데 여기 안 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3%입니다. 3%. 여기 있어요. 3%. 가산금이 붙는데 3%가 여기서 딱 붙는데 가산금이 붙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1개월 지날 때마다 이제 붙는 게 중과상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라도 빨리 내야 3%로 끝나는 거지. 여기서 이건 1개월밖에 안 돼요. 1개월. 또 1개월. 또 1개월. 월마다 계속 붙는 거예요. 이거는 중과상금은. 여기서 이제 중과상금이 붙습니다. 중과상금이. 계속 붙어요. 계속. 1개월마다. 여기서는 이제 만분의 75가 되겠죠. 만분의 75. 만분의 75. 예, 만분의 75가 붙어서 이것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가 되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 달 한 달 계속 붙지만 60개월까지 가진 않습니다. 6개월이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세법 세 번째 시간 조세의 징수,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는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